안녕하세요. 마야 수업, 즐거운 마야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대면 수업이 계속 길어지게 됐는데, 저도 힘들고, 여러분도 힘들고, 하지만 좀 힘을 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아직도 마야를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, 계속 리깅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혹시나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능지처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마야를 설치를 해서 오늘 수업부터 좀 따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업부터는 아니고요. 이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계속 따라 해보셔야 될 게 많겠지만 이 전까지는 이론 수업이었다고 한다면은 꼭 마야를 깔아서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보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거랑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같이 마야를 실행해서 따라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번에 수업했던 거랑 똑같이 진행을 하면서 뭐 이런 툴적인 기능들이 모르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진행을 하는 방법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도 살짝 진행을 하고 먼저 하겠습니다. 일단 모델링 리깅 탭, 이 좌측에 있는 주 메뉴를 고르는 탭에서 주 카테고리를 골라주는 탭에서 우리는 모델링이 아니라 리깅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상 리깅 쪽에 놔두시면은 리깅에 해당되는 메뉴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 리깅 카테고리에서 컨스트레인 연결하는 속성을 가진 메뉴에 있는 이 메뉴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. 복습을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이 컨트롤러와 움직임을 당할 개체가 항상 두 개의 개체가 있어야겠죠. 하나는 움직임을 당할 오브젝트, 그 다음에 움직임을 조종할 오브젝트가 있어야겠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움직임을 조종할 거를 핸들이라고 부르거나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. 핸들 혹은 컨트롤러.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모델링이겠죠. 오브젝트는.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흔히 줄 인형이라고 치면 나오려나? 인형극 같은데 보시면 이런 좀 그림이 너무 촌스러운데 이런 인형극을 뭐 여러분 나이 때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런 인형극을 이미지로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인형이 있고 이 손이나 얼굴이나 뭐 눈 깜빡이 난 거 하나까지 이렇게 실 같은 게 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끝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죠.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이 커브 커브로 이어진 이 친구 핸들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이 역할을 하게 되겠죠. 이 손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실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달려 있고 그 끝에는 이 움직임을 조종을 당하는 이런 인형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
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뭐 눈이 될 수도 있고요. 이 인형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손가락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리깅을 뭐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이 공 자체일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개념 자체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한번 드렸고, 항상 모델링 수업을 아마 모델링을 한 학기 동안 배우셨을 텐데, 모델링을 제작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 그리드의 중앙에, 탑뷰에서 봤을 때 그리드의 중앙에 완성을, 모델링을 항상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한 개체씩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. 지금은 뭐 여기서 캐릭터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일 하나에 캐릭터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두는 습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도 이 그리드에 처음에 제가 이 뭐 모델링 기본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, 항상 그리드의 중앙 0000이라고 하는 중앙에 만들어지게 돼요.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잡담을 좀 많이 하는데, 네. 이 중앙에 위치한 친구를 항상 이렇게 그리드의 위쪽으로, 이 사이드에서 보거나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중앙, 그리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선은 조금 진하죠. 이 선이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중앙의 바로 위에 혹시나 파일이 있나? 사람 같은 캐릭터를 오늘 어차피 이 친구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열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. 마야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컴퓨터가 받쳐주는 한 이렇게 여러 개의 마야 파일을,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. 자, 뭐 한동안 이 친구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1학년 때는 아마 교재에 있는 그 샘플 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약간 혐오스럽게 생겨서 제가 좀 재료를 바꿔서 진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교재에 있는 그 친구가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알맞긴 한데, 지금도 이 모델링 자체를 보시면 그리드의 중앙에 좌우 반전이 딱 되게 이렇게 모델링이 돼 있죠. 그리고 뭐 여기서 보더라도 그리드의 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. 캐릭터가 그리드의 중앙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, 이거는 지우고, 네.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드의 중앙에 올라가 있죠. 그래서 이 발끝마저도 뭐 신발을 신고 있든 맨발이든 슬리퍼를 신고 있든 양말을 신고 있든 이 모델링의 캐릭터 모델링이든 프랍이든 뭐든 다 동일합니다. 이 모델링의 끝부분, 끝에, 가장 끝에 있는 이 버텍스의 위치가 정확히 이 그리드의 위치를 해야 해요. 그래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위치를 참고를 해 주시고, 이게 리깅을 할 때와도 굉장히 밀접성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방법을 좀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.
할게요. 자, 이 원의 끝을 제가 여기에 그리드에 맞추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. 그러면 조금만 머리를 생각을 써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마야에는 이 위쪽에 보면은 스냅 기능이 있습니다. 스냅은 뭐 포토샵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리드에 갖다 붙인다, 아니면은 뭐 그리드가 아니라 와이어에 갖다 붙인다, 이런 붙이는 자석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원래 설명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제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. 설명이 안 뜨네.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그리드에 붙일 수 있는 스냅 기능입니다.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부터 W 무브 툴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그리드의 중앙에 이렇게 스냅이 붙습니다. 제가 뭐 별다른 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스냅이 붙어서 이동을 해요. 그리고 이거는 그리드에 붙이는 기능이고요.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꺼지겠죠, 활성화가. 그리고 이거는 이 옆에 있는 건 와이어에 붙이는 기능입니다. 와이어. 그래서 이 친구의 와이어가 있겠죠. 이 그리드는 와이어가 아니고요. 이 친구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선을 와이어라고 하겠죠. 이 녹색으로 돼 있는 선. 그래서 와이어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무브 툴로 이렇게 붙이면 와이어에 지금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네모 박스에 와이어에 이렇게 붙습니다. 스냅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안 붙고요. 그래서 저는 단축키를 지금 누르고 있는데 키보드에 C를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C가 있죠. C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의 중앙 휠 클릭으로 C를 누르고 내가 붙이고자 하는 위치에서 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스냅으로 붙습니다. 마찬가지로 아까 그리드도 X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나는 이 그리드에 이 점에 붙이고 싶어 하면은 좀 당연히 무브 툴인 상태여야겠죠.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X를 누르고 마우스의 휠 클릭을 하고 살짝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에 갖다 붙습니다. 또 X를 누르고 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살짝 움직이면은 이렇게 스냅이 돼서 붙습니다. 그래서 피봇이라고 합니다. 이 오브젝트의 뭐 중심이든 아니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으로 떠 있는 이 화살표가 나오는 점을 피봇이라고 해요. 중심 축이라고 하던데, 이 축이 움직일 때는 별 뭐 상관은 없겠지만 회전할 때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되게 되죠. 뭐 설명을 마저 드리자면은, 아까 걸 설명을 마무리를 하자면, 이건 그리드 스냅 X를 누르는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건 와이어 스냅 C를 누르고 있으면 활성화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당연히 키보드 상의 옆에 V에 있는 스냅은 버텍스 스냅, 아마 뭐 배우셨을 거예요. 이거는 저도 마야의 옛날 버전만 저도 많이 자주 썼기 때문에,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은 이 세 개면 충분합니다. 이 뒤에 건 저도 모르겠어요. 뭔지 설명도 안 뜨고 몰라도 돼요. 아무튼
저번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 어, 나는 여기에 그리드 스냅을 붙이겠어. 아까 이 캐릭터 모델링 한 것처럼 이 친구도 그룹의 피봇이 지금 여기 있죠. 그리드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. 지금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옮겨 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옮기려면은 당연히 X를 누르고 그리드를 스냅을 해서 모든 창에서 활성화가 돼요. 이렇게 그리드를 스냅을 이용해서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피봇이 스냅에 붙는 이 피봇 자체가 이 원의 중심에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이 피봇 자체가 이 원의 끝부분 제일 밑바닥에 있다면은 이 축을 그리드 스냅을 중앙에 맞춰주면은 이렇게 그리드 위에 떠 있는 상태가 가능하겠죠. 그래서 이 축을 옮기는 방법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인서트 키는 자뭐 키보드 키보드 딜리트 키의 위에 있습니다. 그 여러분들 키보드 방향 키라고 하죠. 방향 키의 윗부분 6개에 있는 키 중에 딜리트 키의 위에 있습니다. 가장 6개 키 중에 가장 왼쪽 위에 있고요. 인서트 키를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축을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돼요. 이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옮길 수도 있겠지만 축을 이렇게 자유롭게 옮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스냅을 이용해서 옮겨주면은 정확한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겠죠. 그래서 와이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4번 모드로 두고 아까 점에 일단 이 오브젝트의 끝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버텍스 모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키보드에 V를 눌러줍니다. V를 꼭 누르고 계셔야 돼요. 활성화를 하면 띄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풀리게 되죠.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클릭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냅이 켜져 있는 것보다 저는 키보드로 누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V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 아래를 조절할 수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안 내려가겠죠. 가장 끝에 있는 버텍스에 걸렸을 때 이렇게 V를 잠깐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V를 누른 상태에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까는 살짝 위에 있었죠.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 안 되고 확대를 해서 다시 V를 누른 상태에서 좀 더 내려줍니다. 그 다음에 V를 떼시고 인서트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앙에 위치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축이 내가 인서트 키를 막 누르다가 축이 이상한 데 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축이 뭐 이상한데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. 얘를 선택하면은 화살표가 뜨긴 뜨지만 뭐 너무 멀리 막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 중앙으로 임으로 옮겨주는 기능도 있어요.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윈도우 저기 메뉴에 모디파이 메뉴에 가시면은 센터 피봇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. 지금 저는 단축키를 설정을 해 놨는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. 이 단축키가 안 보이실 겁니다. 여러분들은. 그래서 이 친구 말 그대로 중심의 피봇을 옮긴다. 뭐 모디파이가 뭐 옮기는 뭐 그런 메뉴겠죠.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무의 지금 원이 정원이라서 그런데 이 이무의 중앙에 이렇게 피봇이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
아무튼 뭐 개체를 만들 때 이렇게 끝에 스냅을 이용해서 개체 끝에 옮기거나 V 스냅을 이용해서 옮기고 그 다음에 X 스냅으로 다시 이렇게 쭉 내려주면은 이 중앙 거를 막 클릭을 하지 마시고 예, 한 방향으로만 될 수 있으면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항상 습관적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그리드 위에 이렇게 띄워 놓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좀 남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개체를 스케일을 키우고 뭐 위치를 옮기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채널 박스를 확인을 하시면 이런 수치들이 항상 지저분해질 거예요.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고 위치를 뭐 좀씩 바꾸고 이렇게 붙어 있는 개체일 수도 있겠죠. 이 개체가 방송이 나오고 있네. 좀 시끄러워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. 그래서 이런 채널 박스의 개체들이 좀 지저분해졌다. 이럴 때도 항상 마지막에 나는 이 오브젝트가 뭐 동전이라고 칩시다. 동전인가? 네. 이 친구의 최종 위치랑 크기가 확정이 됐을 때, 난 이게 완성이야. 정말 더 이상 손대지 않겠어라고 확정이 되면은 이 친구를 채널 박스에 있는 수치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0000으로 정리를 해줘야 해요. 이거는 꺼버리고.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단추 하나를 클릭을 했는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단추가 위치가 0000이었을까요? 네, 아니죠. 막 이렇게 위치를 막 만들고 회전하고 이 상태 딱 붙였을 때는 수치가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여기 보면은 0000 그 다음에 스케일은 111 이게 가장 초기값 기본값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얼굴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수치들이 정리가 돼 있죠. 이렇게 그룹도 마찬가지고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만 리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수치와 굉장히 밀, 수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오브젝트를 정리할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예, 모디파이에 가시면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이 친구도 항상 옵션 창을 이렇게 여셔가지고 리셋을 한번 해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세요. 여러분들 집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초기화 돼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하면은 그 상태로만 남아 있겠지만 학교 같은 여러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작업자가 했던 옵션 체크라든가 그런 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셋을 항상 해주고 나서 이 메뉴를 실행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모디파이의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모델링 자체가. 다시 해볼까요? 네. 막 이렇게 옮기고 스케일도 변하고 네. 위치 값이 항상 옮겨졌죠. 그래서 최종이라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 위치가 딱 최종 위치입니다 라고 확정이 됐을 때 프리즈를 해주시면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설명은 이거를 복습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설명을 해버렸네요.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
자, 이 친구도 빠르게 한번 버텍스를 쭉 내리고 4번 와이어 모드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걸 옮기실 때는. 그 다음에 X 스냅으로 이렇게 바닥에 붙였어요. 그리고 위치가 뭐 1로 올라갔네요. 0, 1, 0, 0, 0, 0. 그래서 얘도 프리즈를 한번 해주겠습니다. 프리즈. 그럼 초기화가 됐죠. 그리고 지저분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뭐 이런 지저분한 데이터를 지워주기 위해서 delete by 타입의 history 혹은 all by 타입의 history delete by 타입의 history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. 이 친구는 새로 태어난 이 상태의 초기 값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된 거예요. 어떤 지저분한 데이터도 없이. 그리고 이 손잡이가 오히려 모델링보다 더 중요합니다. 이 위치가 위치가 뭐 바닥에 있어야 한다. 이 컨트롤러가 바닥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, 그 다음에 뭐 위쪽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바닥에 놓고 할게요. 제가 바닥에서 있던 애기 때문에 뭐 이 위치 속성은 0이지만 스케일을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의 변화값이 있죠. 이 친구도 프리즈를 항상 꼭 해줘야 됩니다. 위치가 확실히 크기나 위치나 이렇게 확실히 잡혔다면. 그리고 이 커브도 인서트 키를 누르면 당연히 축을 옮겨 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연결이 진행이 돼야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설명을 드리느라 뭐 이무의 위치에서 막 연결을 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항상 이렇게 모디파이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습관을 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번 시간이었죠. 컨스트레인 메뉴는 리깅 카테고리의 컨스트레인 메뉴에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친구가 컨트롤러,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조종을 당할 개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컨트롤러 먼저, 무조건 컨트롤러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시프트로 그 다음에 조종 당할 개체를 추가 선택을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위치에 관한 연결, 이동에 관한 연결을 할 때는 포인트, 그 다음에 우측에 옵션을 눌러서 리셋을 한번 해 주시고 옵셋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. 메인테인 옵셋, 나는 이 둘의 옵셋 값을 유지한 지금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고 어플라이나 애드를 눌러주시면 돼요. 저는 어플라이. 그러면 이 컨트롤러를 선택을 했을 때 위치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.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이 컨트롤러의 0이라고 칩시다. 위치를 초기값이 0이라고 생각을 하고 Y축으로 1을 올렸을 때 이 원의 위치도 보시면은 Y축으로 똑같이 1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의 Y 수치를 똑같이 나는 적용을 받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똑같은 수치로 표시가 되겠죠. 이 친구도 뭐 3이라고 적어볼까요? X로 3을 이동을 하면은 조종을 당하는 개체도 3으로 똑같이 X값 3으로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수치를
다시 초기화 시켜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이 상태로 여기로 돌아가야겠어라고 할 일이 있을 때 이 친구를 초기 값인 0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모디파이의 프리즈 작업을 했던 거죠. 그래서 항상 중앙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, 그리고 중앙에서 시작하고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포인트가 당연히 위치에 관한 이동, 그 다음에 오리엔트는 옵셋 값 켜져 있고요. 오리엔트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선택, 오브젝트 선택, 오리엔트 연결을 하면은, 자, 컨트롤러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. 컨트롤러의 중심축. 이 오브젝트의 축은 지금 당연히 서로 축이 맞닿아 있겠지만 이 컨트롤러의 중심축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회전을 하게 되겠죠. 네. 컨트롤러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오브젝트의 회전 값이 반영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45도 Z축으로 45도 기울어진 상태다 라고 하면은 이 오브젝트도 Z축으로 기울어졌는데 어딜 중심으로 기울어지느냐, 이 오브젝트의 중심축이 아니라 이 컨트롤러의 중심축 혹은 오브젝트의 중심축으로 설정하는 거는 이 옵셋 값을 체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. 그래서 오리엔트는 회전에 관한 연결, 그 다음에 스케일은 뭐 당연하겠죠.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스케일을 연결해 줄 때도 컨트롤러 오브젝트 선택, 그 다음에 스케일 클릭을 하시면 스케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5만큼 키웠을 때 똑같이 오브젝트도 5만큼 키워줘. 그래서 컨트롤러를 조정을 하실 때 꼭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같이 해서 얘를 키워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. 컨트롤러만 선택을 해 주셔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뭐 복습만 했는데 수업이 좀 많이 진행이 돼 버렸네요. 이게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면은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